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의대 교육과정 개편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학년도 말까지만 수업을 보충하면 과정 이수를 인정해주는 방안 등이 제시됐는데 수업 복귀를 막는 행동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제4이동통신사로 선정돼 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대역을 할당받은 스테이지 X의 후보 자격이 취소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스테이지 X가 당초 제시한 자본금 2천여억 원을 조달하지 못해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알리와 테무 등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제품의 30% 이상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제품도 있었고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도 여러 적발됐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가뭄에 시달려온 칠레 중부 지역에 사흘 동안 1년치 폭우가 내리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1명이 숨졌고 4천 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아파트 주변에 대형 싱크홀이 발생하는 등 시설물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올여름 시작부터 이렇게 더위가 심상치 않습니다. 벌써 두통과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는 온열 질환 환자가 늘고 있는데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염혜원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폭염 속에 오랜 시간 뜨거운 환경에 노출될 경우 온열 질환의 위험이 커집니다. 일사병과 열사병 등이 대표적인데 두통이나 어지럼증으로 시작되고 심하면 의식을 잃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특히 위험합니다. 연세가 드시면서 더위로 인한 체온 상승이나 또 탈수 증상에 대해서 좀 둔감해지시는 게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심뇌혈관 질환 등 동반 질환이 있고 또 복용하는 약이 많기 때문에 체온 유지나 땀 배출에서 좀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노인뿐만 아니라 심장질환, 당뇨,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 있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열 환자는 지난 9일까지 벌써 72명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1명은 숨졌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나 많아졌습니다. 65세 이상이 26%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22%였습니다. 대부분 실외에서 발생했는데 특히 운동장과 논밭, 길가에 장시간 있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 있다면 갈증을 느끼기 전부터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두통과 메스꺼움 등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 소금이나 설탕이 든 물 또는 이온 음료 등으로 수분을 빠르게 보충해야 합니다. 열사병으로 의식을 잃은 경우 체온을 낮춰주는 게 급선무입니다. 벨트 등 열기를 몸에 가두고 있는 것을 풀고 목 뒤나 겨드랑이에 차가운 물수건을 대 체온을 빨리 떨어뜨려야 합니다. 의식이 없다면 질식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물을 억지로 먹여서는 안 됩니다. 온열 질환은 햇볕이 뜨거운 오후 시간대뿐만 아니라 오전에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매일 폭염 예보를 확인하고 야외 활동을 줄이는 편이 좋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10여 년간 가뭄에 시달리던 칠레 중부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칠레 중부 지역엔 사흘 동안 지난해 전체 강우량보다 많은 350mm의 폭우가 내리면서 주택이나 도로 침수가 잇따랐습니다. 칠레 재난당국은 강풍으로 가로등이 쓰러지며 1명이 숨졌고 4천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비냐 델마르에서는 폭우로 빗물 배수구가 무너지면서 아파트 주변에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주민 수백 명이 대피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16개 주 가운데 5개 주에 최고 수준의 재난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의사 집단 휴진이 가시화되고 또 장기화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에 환자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넉 달을 버텨왔는데 이젠 정말 사지에 내몰린 심정이라며 한 곳에 모여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기종 씨 아내는 백혈병 항암 치료를 받다가 골수이식 이후엔 석 달마다 한 차례씩 대형병원 검진을 다녀옵니다. 완치는 아니라 언제 돌발 상황이 생길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휴진으로 병원이 멈출 수도 있다는 얘기는 생명에 대한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항암제를 먹어야 되는데 안 먹으니까 혹시 이게 재발할 수 있으니까 그걸 계속 관찰해야 되는데 그러면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거든요. 90개가 넘는 환자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휴진! 전공의 집단휴직 넉 달은 버티는 심정으로 살았지만 이젠 의료 현장을 전부 비우겠다는 의사단체 엄포에 절망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좋은 의사는커녕 그냥 의사조차도 볼 수 없을지 모르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야말로 참담한 심정이다. 환자들에겐 아예 죽으라는 소리나 다름없다며 어떻게든 버티어 적응해왔던 환자들에게 절망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각자 도생을 넘어 각자 도사의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 집단휴직이 길어지더라도 환자들이 살 방법은 마련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의료인 집단행동 시에도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는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와 의료계가 끝없는 평행선을 달리는 사이 환자와 가족들의 애타는 시간도 더 길어지는 상황. 일부 환자단체들은 사태가 더욱 악화할 경우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고소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집단 휴진이 예고된 가운데 환자 곁에 남겠다는 의사들의 선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학병원들의 뇌전증 전문 교수들로 구성된 거점 뇌전증 지원병원 협의체는 의협의 단체 휴진에 불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뇌전증 지원병원 협의체는 뇌전증은 치료 중단 시 신체 손상과 사망의 위험이 수십 배 높아지는 뇌질환으로 약물 투여 중단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며 불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잘못이 없는 중증 환자들에게 피해와 고통을 주지 말고 차라리 삭발을 하고 단식하면서 과거 민주화 투쟁과 같이 스스로 희생하며 정부에 대항하는 것이 맞다며 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앞서 분만병의원협회와 대한아동병원협회도 의사협회의 집단 휴진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필수적인 수술에 필요한 인력은 병원에 남아 진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로 집단 유급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가 교육과정을 학기 단위에서 학년 과정으로 바꾸는 등의 비상학사 운영 방안을 마련합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기존의 학사 운영 틀에 얽매이지 않고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대생들이 1학기에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2학기에 다시 개설하거나 유급 결정 시점을 학기 말에서 학년도 말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비상 상황을 고려해 학년 간 교육 과정을 일부 개편하는 방안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들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각 대학이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을 승인할 경우 면밀하게 점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13일 정오쯤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일본 오사카로 향할 예정이던 티웨이 항공 TW283편이 기체 결함으로 11시간이 넘게 출발이 지연됐습니다. 밤 11시 10분쯤까지 출발이 지연되면서 공항에 발이 묶인 승객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일부 승객은 공황장애를 호소하며 쓰러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티웨이 항공 측은 탑승을 포기한 승객들에게는 왕복 항공권 비용 전액을 돌려주고 편도 항공권 20% 수준의 금액도 함께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으로 향한 승객들에게는 그룹당 10만 원까지 택시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동통신 3사의 과점 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초 제4 이동통신사로 선정한 스테이지 X의 후보 자격이 취소될 예정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브리핑을 열고 5세대 이동통신 28GHz 주파수 대역을 낙찰받은 스테이지 X의 제출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기부는 스테이지 X가 주파수 할당 신청 당시 적시한 자본금 2,050억 원에 크게 못 미치는
금액만 조달했으며 법률 자문 결과 이는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주요 주주 6개 가운데 5개 주주가 필요 서류 제출 기한인 지난달 7일까지 자본금을 내지 않아 자금 조달 계획을 성실히 지키겠다는 서약사항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전파 정책자문회의 자문 등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스테이지 X가 주장하는 자본금 조성을 신뢰할 수 없어 선정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후 청문 절차를 거쳐 취소 처분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오 헬스 분야의 기술 발전과 지식 대중화를 위해 YTN과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YTN과 바이오의약품협회는 14일 YTN 대회의실에서 바이오 헬스 관련 공동기획 운영 등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앞으로 바이오 헬스 분야 관련 콘텐츠를 공유하고 대중화를 위한 공동 프로젝트 등을 함께 기획 추진합니다. 김백 YTN 대표이사와 이정석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기관이 손을 잡고 일을 한다면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두 기관이 윈윈하는 이런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다 긴밀하게 협업하여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그 이해를 더욱 높임으로써 바이오헬스 분야의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이라는 정부 비전 실현을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물놀이 제품 등이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Q10에서 파는 이륜차 안전모와 어린이 제품, 화장품 등 88개 제품을 조사했더니 30%가 넘는 27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습니다. 우선 이륜차 안전모는 조사 대상 10개 가운데 9개가 충격 흡수를 전혀 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린이 물놀이기구 9개 가운데 7개 제품에서는 기준을 초과하는 카드뮴 등이 검출됐고 비눗방울 등 액체 완구 3개에서는 방부제로 사용이 금지된 CMIT와 MIT가 검출됐습니다. 색조 화장품 40개 가운데 7개 제품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유해 중금속과 타르 색소가 나왔습니다. 소비자원은 해외 플랫폼 사업자와 맺은 자율 제품 안전 협약에 따라 27개 제품 판매를 모두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제품의 용량이나 크기를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제품이 30여 개 적발됐습니다. 국산과 수입산을 가리지 않고 많게는 27%가 넘게 용량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부분이 과자와 젤리 등의 먹거리였습니다. 보도에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고물가 속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제품 용량을 슬쩍 줄이는 눈속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지난해부터 모두 33개 제품 용량이 이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자와 젤리 등 가공식품이 32개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국내산 상품은 모두 15개로 오설록 제주 얼그레이 티백은 전체 용량이 40g에서 30g으로 25% 줄었습니다. 사조대림 안심 치킨 너겟은 22%, 오뚜기 컵스프는 16.7% 용량이 각각 감소했습니다. 용량을 낮춰 단위당 가격을 올리는 꼼수를 쓴 건데 해외 수입 상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많은 하리보 웜즈 사우어 젤리입니다. 100g짜리 용량이 80g으로 20% 줄었습니다. 이를 포함해 적발된 해외 수입 상품은 18개로 비달사의 버블껌 막대사탕 용량이 27% 줄며 가장 높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33개 제품이 적게는 5%에서 많게는 27%까지 용량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에 구매했던 상품이랑 비교를 해보면 용량 대비 가격이 그렇게 저렴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좀 제품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고. 소비자원은 이들 상품 정보를 참가격 웹사이트에 올리고 제조와 수입 판매 업체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알리라고 권고했습니다. 앞으로도 용량 변경 상품에 대한 정보를 분기별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상품 구매 과정에서 용량 변경 상품을 발견하신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8월부터 주요 가공식품이나 생필품 제조사의 슈링크플레이션 행태를 적발할 경우 과태료 최대 1,000만 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YTN 홍보혜경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 시장 1위 사업자인 쿠팡에 대해 유통업계 역대 최대 규모인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검색 순위를 조작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게 제재 이유입니다. 쿠팡은 상품 추천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면 로켓 배송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그간 쿠팡이 온라인에서 판매 제품을 나열하는 쿠팡 랭킹 순위에서 자체 브랜드 상품을 우대하고 구매 후기 작성에 임직원을 동원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순위나 자사의 제품들을 앞에 노출시키기 위해서 순위나 이용 후기를 조작하는 행위는 심각한 소비자의 기만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쿠팡은 PB 상품과 직매입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했습니다. 특정 상품의 점수를 1.5배 가중하는 등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자기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올렸습니다. 알고리즘 조작으로 쿠팡의 PB 상품들은 검색 순위 100위 밖에서 1, 2위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최소 6만 개가 넘는 자기 상품이 검색 순위 상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자기 상품 노출수가 43%, 총 매출액은 76%나 크게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반대로 쿠팡에서 중개 상품을 판매하는 21만 개 입점업체는 알고리즘 조작 이후 자신의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올리기 어려워졌습니다. 임직원을 동원한 구매 후기 작성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쿠팡은 2019년 2월부터 2,000명이 넘는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PB 상품에 긍정적 후기를 달고 평균 4.8점의 높은 별점을 부여했습니다. 실내로 캐럿 여성 원피스는 임직원 구매 후기 작성이 높은 별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7만 개가 넘는 구매 후기가 작성됐습니다. 공정위는 입점 업체와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했다며 쿠팡에 대해 유통업계 역대 최대인 1,400억 원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 고발 조치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구매 후기 작성과 높은 별점 부여를 통해 입점업체의 중개 상품을 배제하고 자기 상품만 검색 순위 상위에 올려 부당하게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를 적발 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쿠팡은 공정위가 상품 추천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면 3조 원의 물류 투자와 로켓 배송 상품 구매를 위한 22조 원 투자도 중단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또 과도한 과징금은 형평성을 잃은 조치라며 행정소송으로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네이버와 자본관계를 재검토하라는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를 받은 라인 야후가 일본에서 간편 결제 서비스 라인페이를 종료합니다. 라인 야후는 지난 13일 모바일 송금 결제 서비스인 라인페이를 일본에서 내년 4월 30일까지 차례로 종료한다며 태국과 타이완의 라인페이는 계속 서비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라인페이는 라인 야후의 공동 대주주 일본 소프트뱅크가 운영하는 간편 결제 서비스 페이페이로 통합됩니다. 라인 야후는 그룹 내 시너지를 확대하고자 중복 사업 영역을 일원화하는 등 금융 영역에 있어 경영 자원의 선택과 집중을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적의 경영 자원 배분 등을 검토한 결과 일본 내 송금 결제 서비스 영역은 페이페이로 일원화해 라인페이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한류의 인기에 힘입어 K-푸드 전반으로 관심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과 김밥은 미국과 유럽에서 건강한 음식이라는 인식으로 더욱 인기가 뜨거운데요. K-빵집도 미국 시장 진출을 선언하며 세계 시장 도전에 나섰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한국의 김과 김밥. 각국 바이어들이 조미김 업체와 상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The recipe is simple, as it's healthy, and the calories low, so it's good for diet.
특히 미국과 유럽에선 반찬이 아닌 과자로서 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미국 프리미엄 마트를 중심으로 질 좋은 김에 대한 수요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간식으로 살이 찌지 않는 건강식 소비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50에서 70%까지 단백질 성분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서 김을 대부분 많이 비축하고 간식으로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건강한 음식이란 인식이 커지면서 김을 포함한 우리 농수산물의 수출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올 1, 2월 수출액은 약 19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증가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가공식품과 면, 음료의 수출이 늘었고 굴과 참치 같은 수산물도 모두 30% 넘게 증가하며 김 수출 증가량을 웃돌았습니다. 한국식품 수요 증가에 발맞춰 K빵집도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빵집 중 하나인 태극당이 미국 진출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베이커리는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예요. 게다가 이제 한국의 베이커리, 즉 K 베이커리를 미국에서 한인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베트남 시장, 미국에 있는 중국 시장, 그 너머에 있는 메인스트림까지 저희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좋고 유럽도 좋고 좀 이렇게 좀 세계 좀 곳곳에 매장을 좀 오픈하는 게 좀 하나의 꿈이기도 합니다. 이미 해외 570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는 파리바게트도 지난 1분기 북미에서만 신규 가맹 계약 27건을 체결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에 이어 K 베이커리까지 해외에서 안착한다면 우리 먹거리가 세계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울산을 대표하는 관광지 중 한 곳인 장생포에서 수국축제가 열렸습니다. 관람객들은 활짝 핀 수국을 보며 잠시나마 더위를 잊었습니다. 오태인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울산항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광장에 꽃대골이 펼쳐집니다. 진분홍 수국이 선명한 색을 드러내며 꽃마을을 틔워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울산을 상징하는 동물인 고래 모형 앞에도 형형색색 여름 낭만을 꽃피웠습니다. 고래를 직접 잡던 시절 옛날 어촌을 제한한 마을도 수국과 어우러져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갖은 수국을 볼 수 있는 수국정원은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6월 날씨가 여름 날씨처럼 덥지만은 예쁜 꽃을 보니까 너무 시원하고 행복해요. 35개 품종 3만여 본 수국을 볼 수 있는 장생포 수국축제가 개막한 건 지난 7일. 개막 사흘 만에 지난해 2배가 넘는 13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이런 인기에 힘입어 주민들이 직접 수국을 키워 축제가 열리는 장생포 저녁을 꾸미는 작업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장생포 하면 고래보다 수국이 먼저 생각날 만큼 많이 변모했습니다. 우리 여기에다가 테마 정원과 같은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장생포 매력을 더해서 사기를 찾고 싶은 명소로 잘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간을 2주로 늘린 이번 축제는 장생포, 수국에 물들다를 주제로 오는 20일까지 계속됩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공정위가 유통업계 역대 최대 규모인 1,400억 원의 과징금을 쿠팡에 부과하며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날 있었던 공정위 전원회의에서는 쿠팡의 랭킹 알고리즘이 조작된 것은 서점에서 공정하지 못한 기준으로 베스트셀러를 선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비유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쿠팡에 휘두른 공정위의 철퇴가 앞으로 유통업체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 소비자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